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년퇴직만 하면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 김진수 씨 67, 그리고 35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아내 박정화 씨 67. 두 사람 모두 나름의 자부심으로 일했고 은퇴할 무렵엔 서로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며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하지만 2년 후 그 부부는 새벽 5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빡빡할 줄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1. 은퇴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렸던 부부의 이야기. 김진수 씨 부부는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국 정리 후 받은 권리금 등 합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컸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매달 먹어야 했고,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부모 도움을 요청했고, 손주 돌봄 비용,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가 쌓이면서 은퇴 1년 반 만에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죠. 우린 그래도 교사, 약사였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정 지출을 너무 얕봤죠. 진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연금을 기다리는 사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는 말합니다. 근무 중 젊은 손님들이 계산하면서 어머니 힘드시죠 할 때마다 마음이 쿡쿡 찔려요. 2. 사례 퇴직금으로 주식 시작했다가 모든 걸 잃은 60대 남성.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 이모 씨입니다. 그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자마자 유튜브에서 본 고배당 ETF와 배당 주식에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매달 30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왔고 자산도 올라 기뻐했죠. 하지만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국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 그는 버티면 오른다는 말만 믿고 결국 반토막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70%를 잃고 64세에 경비직으로 취업하게 됐죠. 내가 40년 가까이 일해 모은 돈이었는데 허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요즘 은퇴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후엔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3. 사례 시골로 내려갔지만 결국 도시로 돌아온 부부. 한때 유행했던 귀촌 은퇴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정모 씨 66는 부인과 함께 전남 장흥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텃밭과 마당이 있는 작은 집,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림 같았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없어 정기 진료도 불편했고 친구, 이웃이 없어 외로움에 지쳤으며 생활비 절감은커녕 택배 차량 유지 인터넷 비용이 더 나왔죠. 1년 만에 도시로 돌아온 정 씨 부부는 지금 도시 근교의 원룸에서 지내며 마트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귀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더군요. 정 씨는 다시는 은퇴 후엔 시골로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4.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정말 중요한 3가지. 한국노후설계연구소 김주연 소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쉴 시간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론 지출이 멈추지 않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 진짜로 필요한 3가지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의 끈을 놓지 말 것. 파트타임, 월세 수입, 배당 소득 등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는 게 핵심입니다. 지출 구조를 사전에 점검할 것. 자녀 지원,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실제 금액 기준으로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심리적 외로움에 대한 대비. 돈보다 무서운 건 쓸모없어진 느낌입니다. 소모되는 인간관계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소모임이나 지역 활동이 더 오래갑니다. 마무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젊을 땐 하루 12시간도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4시간만 서 있어도 무릎이 퉁퉁 붓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화 씨의 말입니다. 은퇴는 결코 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잘못 준비하면 노동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라는 후회가 쌓이기 전에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퇴하면 쉬는 줄 알았다. 편의점 알바에 나선 67세 부부의 현실. 고령자 노동 재진입, 그 배경과 대응 전략. 1. 은퇴 후 노동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 정년퇴직과 사업 정리는 더 이상 노후의 완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65세 이후에도 편의점, 마트, 건물관리, 경비, 청소 등의 단순 직업으로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불충분한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월 60만 80만 원대에 불과. 기초연금 포함 시도 실질 생계 유지에는 부족. 높은 고정지출 구조. 자녀 결혼 주거비 지원. 병원비 건강보험료. 수도권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8만 200만 원 필요. 투자 실패 또는 자산 가치 하락. 퇴직금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입했다가 큰 손실. 반대로 은행 예금만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 하락. 2. 은퇴자 편의점 근무 현실은 어떤가? 최근 고령자들의 편의점 재취업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단시간 알바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입니다. 장점. 접근성 높은 근처에 일자리 존재. 특별한 자격증 없어도 취업 가능. 시급 방식으로 당장 현금 흐름 확보. 단점. 육체적 피로 큼 서서 근무, 밤샘, 무거운 물건 취급. 젊은 층 고객 응대 시 심리적 위축. 고령자 건강 문제와 맞물릴 경우 지속 어려움. 67세 이상 근무자의 60%는 6개월 내에 이직하거나 포기. 편의점 본사 관계자 인터뷰.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소득 구조 설계법.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선 은퇴 전부터 계획적인 현금 흐름 구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 임대 수익 작은 상가, 원룸 등에서 월세 확보. 배당이자 수익 ETF, 채권형 펀드 등 보수적 투자. 프리랜서 업무 과거, 직무 기반 글쓰기, 자문, 강의 등. 2. 지출 관리 시스템 정립. 가계부 앱 활용해 월 고정비 정확히 파악. 차량, 보험, 외식 등 조정 가능한 항목 우선 감축. 자녀 지원은 도움이 아닌 한계 설정 필수. 3. 은퇴 후 일의 재정의. 노동 생계라는 고정관념보다 노동 건강 유지, 소통, 보조 수입으로 전환. 4. 추천 전략, 현금 흐름 3다리 구축. 전문가들은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하는 노후는 위태롭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소득원을 동시에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소득원 종류의 시특징.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준. 금융소득배당 ETF, MMF, 예금이자 중위험 대비 가능. 활동소득 파트타임 1, 프리랜서 능동적 유지 필요. 특히 활동소득은 건강상태와 밀접하므로 70세 전까지 집중 확보 전략 필요. 5. 마무리 조언. 67세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는 부부는 실패한 은퇴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전 준비가 없을 때 도달하게 되는 평균적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년 후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움직이지만 그 두 가지는 단독으로 노후 2030년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월 고정 지출과 현금 흐름 파악. 최소 생활비 기준 재계산. 활동 가능한 소득원 리스트 작성. 결론.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새벽을 결정합니다. 은퇴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경제적 설계 없는 은퇴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은퇴 후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자산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은퇴 후 10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긴 은행과 보험사는 우리의 은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자산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할 뿐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자산 이렇게 관리 안 하면 10년 내 파산. 은행 보험 절대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정말 중요한 문제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산 관리와 믿음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왜 은행이나 보험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1. 은행을 믿고 적금에 올인한 김 씨의 사례. 김 씨 65세는 평생을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았습니다. 은행이 안전하잖아. 적금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죠. 퇴직금을 몽땅 은행에 예치하며 3% 이자를 받는 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졌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돈은 점점 제값을 잃어갔습니다. 김 씨는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이자는 고작 30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산 가치는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교훈 은행만 믿는 것은 안정적일지 몰라도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산을 분산해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투자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고액 보험료로 골머리를 앓은 박 씨의 사례. 박 씨 60세는 50대 초반부터 노후에는 보험이 필수라는 주변 권유에 따라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100만 원이 넘었지만 박 씨는 그 돈이 나중에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됐던 거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보험을 해지했는데 낸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교훈 보험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고액의 보험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실제로 도움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만 믿고 투자한 이 씨의 사례. 이 씨 58세는 퇴직금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가격이 안 떨어져 라는 믿음이 강했죠. 그는 지방 아파트 2채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월세 수입은 줄어들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부담도 생각보다 커서 점점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부동산 투자 역시 분산 투자 전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이를 잘 조합해야 하죠. 아래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예금, 주식, 채권, ETF, 금,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세요. 특히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리스크를 피하는 겁니다. 소비 줄이기와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월세나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꾸준히 만들어 두세요. 또한 소비 습관을 조정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도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발전시켜 소소한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산 관리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높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 부동산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10년 안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처럼 잘못된 믿음과 관리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의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를 보낼 겁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자산 스스로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남을 믿고 맡겼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모든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함정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흔히들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에만 올인하거나 부동산 한두 채를 사서 월세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100% 안전한 자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분산 투자가 필요한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입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은행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요. 부동산도 시장이 좋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불황이 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분산 투자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금성 자산 비상금융으로 일부 유지. 배당주나 ETF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체 투자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가치 보존. 실생활 사례. 김씨 62세는 퇴직금을 전부 예금에 묶어뒀다가 물가 상승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박씨 64세는 예금 외에도 일부를 배당주 ETF에 투자해 매년 5%의 수익을 내며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박씨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훨씬 덜 받고 있죠. 2.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흔히 월세 수익을 생각하곤 하지만 부동산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연금 활용.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개인연금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작은 부업. 요즘 인기 있는 재택근무, 소규모 창업, 유튜브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거나 재능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투자.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실생활 사례. 박씨 65세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곤란을 겪었지만 은퇴 전부터 준비한 배당주 투자로 매년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큰 안정감을 줍니다. 3.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줄이는 연습.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쌓아도 결국 바닥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소비 항목 구분. 고정비 주거비, 식비 등화, 변동 비치 및 여행 등을 분리하세요.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줄이는 것처럼요. 합리적인 소비 습관. 할인이나 중고 거래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비싼 외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생활 사례. 이씨 60세는 은퇴 후에도 큰 차와 넓은 집을 유지하려다 생활비 부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작은 전세로 옮기고 차를 정리한 뒤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돈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사용하며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4.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 계획하라. 은퇴 후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재테크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법. 재테크 공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책 등을 통해 자산 관리 지식을 늘리세요. 새로운 기술 습득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실생활 사례. 최 씨 58세는 퇴직 후 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무료 재테크 강의를 듣고 소액으로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은 배움이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원칙. 분산 투자로 위험을 분산시키세요. 절대 한 곳에 자산을 몰아넣지 마세요.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을 적절히 분배하세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배당금, 연금,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배움을 통해 자산 관리 능력을 높이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계획하며 내 자산을 내 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퇴직 후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잊기 위해 캠핑이라는 낭만적인 탈출구를 꿈꿉니다. 끝없이 바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상상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침마다 메일과 회의로 가득 찬 스케줄 대신 조용한 숲 속의 아침을 맞이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적막과 고독이 그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지는 걸까요? 캠핑을 통해 찾고 싶었던 삶의 의미가 왜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걸까요? 퇴직 후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캠핑으로 도망친 퇴직자들, 남겨진 건 고독과 무력감. 퇴직 후 캠핑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캠핑은 순간의 낭만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도망치려 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캠핑이 낭만이 아닌 고독과 무력감으로 변해버리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낭만은 짧고 현실은 길다. 김모 씨 58세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상상했죠.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누비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캠핑은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게다가 정해진 일정 없이 지내다 보니 하루가 단조로워지고 점점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정착해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캠핑카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캠핑도 집에서도 나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교훈. 캠핑은 일시적인 탈출구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환경을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혼자가 아니기에 더 어려운 현실. 이모 씨 62세는 아내와 함께 퇴직 후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서로의 사소한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설거지, 식사 준비, 텐트 설치 같은 일상적인 일들조차 논쟁의 씨앗이 되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캠핑하면서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캠핑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교훈. 퇴직 후 캠핑은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세 번째 사례 건강이 발목을 잡는다. 박모 씨 65세는 건강을 이유로 퇴직 후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몸을 더 단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는 거리도 많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캠핑 후 박 씨는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계획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교훈 은퇴 후 캠핑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활동과 무리하지 않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캠핑의 낭만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퇴직 후 캠핑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우선입니다. 캠핑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캠핑이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캠핑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캠핑이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하세요.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캠핑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캠핑을 하세요. 과도한 체력 소모가 아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선택하세요. 짧은 거리의 도보 여행이나 정착형 캠핑 등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캠핑은 충분히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낭만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자기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캠핑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캠핑의 현실과 극복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퇴직 후 캠핑은 한때의 낭만으로 포장된 은퇴자의 로망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었죠. 하지만 제가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건 캠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시작하면 더 큰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캠핑이란 도피처가 아니다. 캠핑이 단기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목적의 부재는 단순히 캠핑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죠.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감이나 관계의 갈등은 캠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을 세운 뒤 캠핑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캠핑이 낭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 캠핑은 단순히 바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캠핑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캠핑을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자연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 캠핑마다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풍경을 기록했고 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필수다. 많은 은퇴자들이 캠핑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재정입니다. 캠핑은 차량 유지비, 장비 구매비, 캠핑장 이용료 등 숨은 비용이 많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캠핑 스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 60대 부부가 캠핑을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고급 캠핑장과 장비에 지나치게 투자해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간소한 장비로 전환하고 무료 캠핑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캠핑은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캠핑 중 지역 캠핑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캠핑은 도구일 뿐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다. 캠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회피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긍정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캠핑이 이를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캠핑과 함께 은퇴 후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다른 활동도 찾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조건.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기 성취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이든 다른 활동이든 하루를 알차게 채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은 금방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캠핑 제대로 시작하라. 캠핑은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낭만은 사라지고 현실의 고통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캠핑을 활용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캠핑이 낭만적이고 즐거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연금도 꽤 받으시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연금 받습니다. 매달 240만 원.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는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헌신했고 퇴직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고정비는 생각보다 크고 자식 뒷바라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나인데 왜 노후는 이렇게 버겁기만 할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은퇴 후의 진실이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과 해법을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사례 1.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김정호 씨의 고백. 김정호 씨는 63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6년째 은퇴 생활 중입니다. 연금은 매달 약 24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 부부 외식 12번, 병원비, 경조사비, 거기에 딸이 아직 취직을 못해 용돈도 줘야 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왜 이리 빠듯하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 돈이 크게 안 나갈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 못한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례 이 61세 교육청 사무관 출신 박미순 씨, 월 180만 원으로 버티는 삶. 박미순 씨는 30년 동안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180만 원. 아들 결혼식까지 마친 후 이제 나만 챙기며 살자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사라졌고 현재는 전세살이, 관리비 포함 월세 비슷한 수준의 지출에 병원비는 매달 고정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있어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 턱없이 부족해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나이 들었다고 다들 안 뽑아요. 지금은 마트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채우고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연금은 이때 생활비 전체를 커버하기엔 부족한 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사례 64세 퇴직 공무원 부부, 노후 설계 실패로 싸움만 남은 하루. 정재훈 씨 부부는 나란히 공무원으로 60세까지 일했고 부부 연금을 합쳐 매달 약 430만 원을 받습니다. 와, 부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요즘 대화를 줄였습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은 매달 쓰는 4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비, 골프 모임, 아내와의 외식, 자식 용돈, 여행 경비 등. 하지만 아내는 불안합니다. 이러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들 다 가는데도 못 가고 살긴 싫어. 결국 은퇴 후 소득에 맞게 쓰는 훈련을 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퇴 이후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연금 예상 금액을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물가 상승률,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은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쓰던 대로 쓰는 소비 습관. 가장 위험한 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안 바뀐 것입니다. 현역 시절 외식, 쇼핑, 여행은 소득이 받쳐줬지만 은퇴 후엔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 후 계획 없음의 함정.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 외출, 쇼핑이 잦아지고 건강을 위해 받는 각종 프로그램도 비용이 필요하죠. 시간을 잘 쓰지 못하면 돈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할 3가지 실천. 지금의 소비 습관 점검부터 하자. 은퇴 전이라면 현 지출 중 은퇴 후에도 유지될 항목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한 달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꼭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유튜브, 재능 나눔, 작물 재배, 중고거래, 공방. 소득이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 수 있다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플랜을 짜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갈등만 남습니다. 서로의 소비 기준, 걱정되는 지점, 목표를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계부를 써보는 것, 효과 좋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짜는 인생의 설계도. 교장 선생님도 이럴 줄 몰랐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작은 수입을 만들고 함께 계획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은퇴 후 삶을 지켜줄 진짜 무기입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 240만 원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과 해법. 전문가 칼럼. 은퇴 설계 전문가 박지연.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으면 노후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갖는 기대이자 착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은퇴 6년 차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
김정호 가명 63세 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매달 연금 24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 이상. 그 차이만큼은 적금을 깨거나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줄이거나 때로는 카드 할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금 240만 원이면 괜찮은 수준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병원 갈 일 없고 추가 지출이 없는 경우라면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 다음 세 가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 생활비는 은퇴해도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외식도 줄고 옷도 덜 사고 통신비도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자녀나 손주에게 쓰는 비용, 각종 모임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과 여행.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물가 상승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 2.2%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연금을 240만 원 받더라도 510년 후에는 체감 구매력이 2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의료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50대의 2.5배 이상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정기적인 검사, 치과 치료 등은 필수가 됩니다. 박미순 가명 61세 씨는 교육청 사무관으로 퇴직 후 연금 180만 원을 받지만 매달 병원비만 2,530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양식 건강식품까지 더하면 실제 가용생활비는 1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정재훈 64세 씨 부부는 각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부부 합산 연금은 43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자금, 취업 실패, 손주 돌봄 등의 이유로 매달 자녀에게 5만 100만 원씩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녀 독립 여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을 간과하고 막상 은퇴 후에도 가족 지원이 계속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설계의 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며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사람과 연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쓰느냐입니다. 1. 생활비의 최소 기준선을 정확히 계산하라. 퇴직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세요. 필수 지출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선택 지출 외식, 문화생활, 취미여행, 경조사비. 이 중 필수 지출만 뽑아내 최소 생존비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계산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은퇴하고 막상 은퇴 후엔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지? 당황하게 됩니다. 2. 노후 소득원을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들어라. 연금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핵심은 보완 소득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소규모 창업, 재능 기부형 일자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2,0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스스로 번다는 자존감이 크고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사 방과 후 학습 지도, 전직 공무원 자문관 교육 강사, 가정주부 반찬 판매, 유튜브 운영 등. 지금부터 소득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3. 은퇴 후 관계의 질이 생활비를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소통, 특히 부부간의 재정 협의입니다. 한쪽이 절약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고 은퇴 후 삶은 지옥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계 계획을 세우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 부부 워크숍이나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맺으며 지금이 바로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은퇴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현실을 지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막을 단단하게 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활비 파악,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가족과의 협력,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